교수님 60세신데 이렇게 크실 줄은. 그가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김조교, 교수 되고 싶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연구실 문이 잠겼습니다. 밤 11시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희입니다. 올해 32. 명문대 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후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혼했고 빚이 8천만 원 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남긴 연대보증이었죠. 매달 이자만 70만 원. 저는 매일 계산했습니다. 오늘도 이자만 내고 끝이구나.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늦게 찾아온 금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60세 석자 교수와 32세 조교, 28살 차이. 돈으로 시작해서 몸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3월 초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원룸 창문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희 씨, 좋은 자리 나왔어요. 한지훈 교수님 개인 연구 보조. 월 150만 원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150만 원. 지금보다 60만 원이 많았습니다. 빚 이자 70만 원, 엄마 병원비 100만 원.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면접 언제예요? 내일 오전 10시 강북 한옥이래요. 다음 날 아침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강북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나타난 한옥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가정부가 안내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세요. 넓은 서재 안쪽 책상 앞에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훈 교수, 60세, 흰 머리, 깊은 주름 하지만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앉아. 의자에 앉자 긴장에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가 32입니다. 박사과정 수료했지? 왜 학위를 안 마쳤나? 돈이 없어서요. 교수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정직하군. 내 논문 읽어봤어. 조선후기 여성문학의 재해석. 관점은 신선한데 논증이 약해. 자료가 부족해.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하루 5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월 150만 원. 할 수 있겠나? 네,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하네, 김조교. 악수를 받았습니다. 따뜻했고 힘이 있었으며 3초 동안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외로움 같은 게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원고 타이핑, 자료 정리, 참고 문헌 찾기. 교수님은 직접 커피를 내려주셨고 제 논문을 진지하게 읽어주셨으며 희귀본 책을 빌려주셨습니다. 내 논문, 자료만 보완하면 학위 받을 수 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사람 처음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교수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야. 오늘이 25일이니까 15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조교 제안이 하나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월급을 300만 원으로 올려줄게. 대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원고 작업 도와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0만 원. 2배. 빚 이자 70만 원. 엄마 병원비 100만 원. 130만 원이 남아.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대답해줘. 주말 내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좋은 분이었고 위험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말씀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네, 김조교.
그날부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게 됐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서재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고 교수님의 숨소리가 들렸으며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밤 8시쯤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김조교, 왜 학문을 하나? 좋아서요. 옛날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60년을 살았는데 학문만큼 나를 살아있게 한 건 없었어.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외롭지. 아내하고 10년째 별거 중이야. 이혼 협의 중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김조교가 있으니까 좀 나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퇴근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교수님이 원고를 건넸습니다. 제 논문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가득했지만 칭찬과 격려뿐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계속하세요. 한지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원고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런 사람 처음이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한 달 후 교수님이 제게 다른 제안을 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을 교수님 서재에서 보냈습니다. 원고를 타이핑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참고 문헌을 찾았습니다. 통장에는 300만 원이 찍혔고 빚이자 70만 원을 냈으며 엄마 병원비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1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조금씩 빚도 갚고 학위도 받고 교수도 되자.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시선이 자꾸 느껴졌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으며 밤 10시까지 둘만 남은 서재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9시였습니다. 원고 작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의자를 제 옆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했고 교수님의 체온이 느껴졌으며 라벤더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조교. 네, 교수님. 요즘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습니다. 교수님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많이 긴장했네. 여기 굳었어. 손가락이 어깨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압력이 느껴졌고 통증과 함께 묘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뭐지? 교수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몸 상해. 손이 목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늦었어. 밤 10시 퇴근하려는데 교수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 보너스야. 봉투를 열자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보너스요? 일 잘하니까. 받아. 손이 떨렸습니다. 100만 원. 월급 300만 원에 보너스 100만 원. 400만 원. 이 돈이면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조교. 네. 교수님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봉투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100만 원.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교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다음날 금요일 출근하자마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조교, 오늘은 원고 마감이야. 밤 12시까지 해야 해.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밤 12시요? 그래. 괜찮지?
추가 수당 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녁 10시가 지났습니다. 가정부는 퇴근했고 한옥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고 서재 불빛만 켜져 있었으며 교수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 원고를 거의 끝냈습니다. 다 됐습니다, 교수님. 고생했어, 김조교. 교수님이 일어나 제 뒤로 왔습니다.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고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피곤했을 텐데. 괜찮습니다. 손이 목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등줄기까지 내려왔고 천천히 압력을 가했으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김조교.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외로워.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 아내는 떠났고 학문만 남았지. 손이 제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근데 내가 오고 나서 살아있는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고백인가? 교수님이 의자를 돌려 저를 마주보게 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50cm. 교수님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고 깊은 주름 사이로 외로움이 느껴졌으며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김조교, 솔직히 말할게. 숨을 참았습니다. 내가 자꾸 생각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0세 늙은이가 32살 어린 여자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교수님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으며 힘이 있었습니다. 김조교, 교수 되고 싶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학위, 논문, 교수 임용까지. 숨이 가빠졌습니다. 대신 교수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 밤에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생각해봐. 천천히. 교수님이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늦었어. 밤 12시 혼자 한옥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가운 빗물이 뺨을 적셨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밤에도 곁에 있어달라고.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교수 되고 싶지? 학위, 논문, 임용. 모두 제가 원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내 곁에 있어줘. 밤에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 하지만 동시에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빚 8천만 원. 엄마 병원비. 박사학위. 교수 임용. 교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든 게 해결돼.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하지? 교수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0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저를 진지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 28살 차이. 안 되는 거 맞아. 하지만 손이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사채업자 문자를 열었습니다. 김지혜 씨, 원금 상환 언제 가능하신가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돈과 미래가 저를 유혹했으며 도덕과 현실이 충돌했습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돈 때문인지 미래 때문인지 아니면 교수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수님의 제안을 계속 생각했지만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 밤에도.
그 말이 자꾸 떠올랐고 가슴이 무거워졌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2월 어느 목요일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후 3시부터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하얗게 변했으며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8시쯤 가정부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폭설 경보 떴습니다. 도로 통제된대요. 교수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김조교, 오늘은 여기서 자는 게 좋겠어. 밖에 나가면 위험해.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여기서요? 사랑채에 객실 있어. 가정부가 준비해 줄 거야. 가정부가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수건이 놓여 있었고 잠옷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가슴은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자는 거야. 핸드폰을 봤습니다. 폭설 경보, 도로 마비, 내일 아침까지 계속될 거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조교 나야. 교수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옷 차림으로 서 계셨고 손에 와인 2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자기 전에 한 잔 어때? 긴장 풀어. 네. 교수님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몸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김조교. 네, 교수님. 지난주에 한 제안. 생각해봤어? 손이 떨려 잔을 놓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줘. 부담 갖지 말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교수님, 저 정말 교수 되고 싶어요. 학위도 받고 싶고.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요?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조교, 세상은 원래 이래. 주고받는 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난 내가 필요해. 내 옆에 있고 싶어. 외롭지 않게. 그럼 저는 넌 학위 받고 교수 되고 빚도 갚고 서로 도와주는 거지. 가슴이 조였습니다. 거래. 이건 거래야. 하지만 동시에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빚 8천만 원. 박사학위. 교수 임용.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신 못 잡을 수도 있어. 김조교, 교수 되고 싶지?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고 거칠었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때? 할 수 있겠어? 숨이 가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50cm, 30cm, 20cm.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김조교. 다시 입술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고 천천히 깊어졌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혼하고 2년 동안 아무도 없었으니까. 교수님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몸이 끌려가듯 가까워졌고 체온이 느껴졌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조교. 네. 긴장하지 마. 천천히 할게. 손이 제 등을 타고 천천히 움직였고 따뜻함이 온몸에 퍼졌으며 숨소리만 거칠어졌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침대로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함께 앉았고 다시 키스가 이어졌으며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야. 조명이 희미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불을 껐고 달빛만 방 안을 비추었으며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조교. 네.
절대 후회하게 안 할게.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렸지만 따뜻했고 거칠었지만 부드러웠으며 60세 남자의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체온이 직접 느껴졌고 숨소리가 가까웠으며 심장 박동이 겹쳤습니다. 교수님, 60세신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셨고 여전히 남자셨으며 전 남편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괜찮으신 줄 몰랐어요. 교수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60세도 사람이야. 키스가 깊어졌고 온기가 퍼졌으며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교수님이 제 옆에서 자고 계셨고 팔로 저를 감싸고 계셨으며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곳곳에 통증이 느껴졌고 낯선 감각이 남아 있었으며 이불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진짜 한 거구나. 천천히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붉어진 눈, 헝클어진 머리, 목에 희미한 흔적.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나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60세인데 저렇게 훌륭하실 줄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잘 잤어? 네. 이리 와. 다가갔습니다.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조교, 어제 고마웠어. 약속대로 챙겨줄게. 학위도 돈도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교수님이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알았지?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거구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폭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고 도로가 뚫렸으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교수님과 저 사이에 선이 사라졌고 눈빛이 달랐으며 손길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23번 밤에 함께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거래라는 걸 알면서도 몸은 반응했고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60세라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남자셨고 경험이 많으셨으며 전 남편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밤 원고 작업을 마치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조교, 오늘도 여기서 자고 가. 심장이 뛰었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랑채로 가서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교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교수님이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았고 키스가 시작됐으며 불이 꺼졌습니다. 새벽 2시쯤 깼습니다. 교수님이 제 옆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으며 따뜻했습니다. 이상하다. 처음엔 괴로웠는데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기다리게 됐고 의무였는데 만족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 곱하기 2는 600만 원. 보너스 100만 원 곱하기 2는 200만 원. 총 800만 원.
빚 이자를 내고 엄마 병원비를 보내고 원금 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빚이 7,800만 원에서 7,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조금씩 줄어가고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논문이 완성돼 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지도해 주셨고 자료를 구해 주셨으며 매주 토론을 했습니다. 김조교, 이 부분 논리가 약해. 다시 써봐. 네, 교수님. 자료는 이거 참고해. 도서관에 희귀본 있어. 감사합니다. 진짜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몸만 바친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진짜 날 키워주고 계셔. 3달째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교수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특별 보너스야. 열어보니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논문 1차 심사 통과했잖아. 축하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교수님, 계속 잘하면 내년엔 학위 받을 수 있어. 내가 보증해 줄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날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교수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김조교? 교수님, 감사해요. 진심으로 손을 잡고 이끌었습니다. 사랑채로 갔고 문을 닫았으며 조명을 껐습니다.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였고 거래가 아니라 마음이었으며 처음으로 제가 적극적이었습니다. 새벽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달랐어. 네, 내가 먼저 왔잖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감사해서요. 교수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김조교, 나 행복해. 저도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논문이 완성돼 가고 밤에는 만족스러웠으며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쁜 건가?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 거래로 시작했잖아. 28살 차이잖아. 그날 아침 출근하려는데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가정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사위님 오셨습니다. 교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지금 네, 현관에 계십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위, 교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김조교, 서재로 가 있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황급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소리만 거칠었으며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갑자기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한민준, 42세, 교수님 사위이자 대학 이사. 왜 왔나? 최근 장인어른 계좌 내역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나가던데요? 누구한테 주시는 겁니까? 조교 월급이야. 조교요? 조교한테 300만 원이나 줍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보너스까지 100만 원, 300만 원씩?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조교가 누굽니까? 만나보고 싶은데요? 필요 없어. 장인어른 혹시 발소리가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민준, 거긴 개인 서재야. 들어가면 안 돼.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왜요? 숨기실 게 있습니까? 내 사생활이야. 존중해줘.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했어. 거실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최근 너무 이상합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돈도 많이 쓰시고. 그게 뭐가 이상해? 혹시 여자 있으십니까?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교가 여자죠? 32세 박사과정 수료. 이름 김지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신상을 다 알아? 이혼한 여자더군요. 빚도 많고. 그런 여자한테 월 300만 원, 보너스까지. 일 잘하니까 주는 거야. 정말 그뿐입니까? 그래. 그럼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몇 시에 출근합니까? 필요 없어. 교수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쓰는데 내가 왜 간섭해? 장인어른 재산은 결국 우리 가족 재산입니다. 제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더 걱정됩니다. 혹시 이상한 여자한테 넘어가시면. 쾅! 교수님이 테이블을 친 소리였습니다. 나가. 당장. 장인어른. 나가라고. 발소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한참 후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으며 숨이 가빴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미안해. 민준이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면 돼. 증거만 안 잡히면 괜찮아.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서재 문을 항상 잠갔고 소리를 조심했으며 혹시나 누가 오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조교, 당분간 밤에는 같이 있지 말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민준이가 사람을 시켜 지켜보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그럼 낮에만 일하고 저녁엔 집에 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내가 교수님이랑 밤에 같이 있는 게 좋았나? 2주가 지났습니다. 밤에 혼자 원룸에서 보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니 외로웠고 빈 침대가 허전했으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처음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제는 기다리게 됐고 의무였는데 그리워졌습니다. 나 교수님을 좋아하는 건가? 어느 목요일 밤 11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수님이었습니다. 김조교. 네, 교수님. 오늘 올 수 있어?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지금요? 그래. 보고 싶어.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가. 괜찮아. 조심하면 돼. 제발.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갈게요. 택시를 타고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밤 12시 조용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로 갔고 교수님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고 떨리고 있었으며 숨이 뜨거웠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그날 밤은 더 간절했습니다. 2주 만에 만난 거였고 그리움이 쌓여 있었으며 조심스러웠지만 뜨거웠습니다. 새벽 3시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나 교수님한테 빠진 건가?
거래로 시작했는데 돈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28살 차이, 60세 남자, 금기된 관계.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교수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제 고마웠어. 위험한데 와줘서. 봉투를 열자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어제 특별 보너스야.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돈인 거구나.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감정인 줄 알았는데 교수님에게는 여전히 거래였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관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이 제 표정을 봤습니다. 왜? 기분 나빠? 아니에요. 김조교. 손을 잡았습니다. 난 내가 좋아. 진심으로. 근데 돈도 챙겨줘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좋아한다고. 진심이라고.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진심일까? 그날 저녁 퇴근하는데 낯선 남자가 한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고 저를 빤히 쳐다봤으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사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보낸 사람이다. 빠르게 걸어 멀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뒤를 자꾸 돌아봤으며 숨이 가빴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끝나는 게 맞는 건가? 이 관계.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학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교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여전히 돈을 주고 민준 씨는 의심하고 모든 게 위험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교수님이었습니다. 김조교 조심해. 민준이가 사람 시켜 감시하는 것 같아. 알고 있어요. 오늘 봤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위험하게 만들었어. 괜찮아요. 당분간 만나지 말자. 안전해질 때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끝나는 건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교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수님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낮에만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고 밤에는 혼자 집에 있었으며 외로웠습니다. 교수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만 참아야 해. 조금만 기다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는데 또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선글라스 낀 정장 남자. 이번엔 차 안에 앉아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감시하는구나. 빠르게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서재에서 원고 작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조교,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 식당에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밖에서요? 그래. 답답해. 조금만 바람 쐬자. 하지만 감시하는 사람이. 괜찮아. 식당 많은 곳이면 티 안 나. 저녁 7시 대학가 근처 조용한 한식당에 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고 메뉴를 주문했으며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 네.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잡았고 따뜻했으며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논문 진행 상황, 학위 계획, 일상 이야기.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고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며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금만 걷자.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대놓고 잡았고 꼭 쥐었으며 놓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사람들이 봐요. 괜찮아. 오늘만. 걸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고 빠르게 멀어지는 뒷모습이 보였으며 심장이 멈췄습니다. 교수님, 방금 교수님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빨리 가자. 택시를 잡아타고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손만 꼭 잡고 있었으며 불안했습니다. 사진을 찍혔어. 3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괜찮은 건가?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쾅!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돼 있었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으며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쾅! 테이블에 뭔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입니까? 어디서 구했나? 제가 3주 동안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사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잡고 걷는 모습,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모습, 밤 12시에 한옥으로 들어가는 모습,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 찍혔어. 이게 단순한 조교입니까? 60세 남자가 32세 여자랑 손잡고 다니는 게 정상입니까? 민준. 아니, 더 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좌네요. 3개월 동안 총 1,300만 원. 월급 300만 원에 보너스만 700만 원. 내 돈이야. 장인어른, 정신 차리십시오. 민준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60세 남자가 32세 여자한테 돈 주면서 손잡고 다니면 그게 뭡니까? 뻔하잖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여자 어디 있습니까? 나와요. 발소리가 복도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42세 남자. 차가운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고 입꼬리가 비틀렸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당신이 김지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2세 박사과정 수료. 이혼녀. 빚 8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딱 붙어서 돈 뜯어내고 있었죠?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3개월에 1,300만 원 받았잖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한 대가예요. 일?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밤 12시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일이에요? 손잡고 걷는 게 무슨 일입니까? 뒤에서 교수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준, 그만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민준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이 여자 돈 때문이에요. 장인어른 재산 노리는 거라고요. 아니야. 그럼 뭡니까? 사랑입니까?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60세 할아버지랑 32세 여자가 28살 차이가 사랑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준, 사랑이 맞아. 미쳤군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 여자 당장 해고시키고 주신 돈 다시 받아내겠습니다.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이대로 두면 장인어른 재산 다 털립니다.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김지혜 씨, 3초 드릴게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1.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 그만둬, 민준. 안 나갑니까? 민준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럼 학교에 제보하겠습니다. 은퇴 교수가 제자 성추행, 언론에도 넘기고요. 숨이 멎었습니다. 성추행이 아니야. 증거 있어요? 합의했다는 증거. 교수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죠? 그럼 성추행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나가세요. 아니면 장인어른 인생 끝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을 봤습니다. 60세 남자. 처음 저를 존중해 준 사람. 학문을 가르쳐 준 사람. 사랑해 준 사람. 교수님. 김조교 나가지 마. 하지만 제발.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10초 안에 안 나가면 바로 전화합니다. 학교, 언론, 경찰.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갈게요. 김조교.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걸어 현관으로 향했고 신발을 신었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희야. 교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고 눈물이 얼어붙었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야. 모든 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원룸에 혼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교수님한테 전화가 20번 넘게 왔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가 쌓여갔지만 읽지 않았으며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모은 돈. 월급과 보너스 합쳐서 약 500만 원. 빚 이자를 내고 엄마 병원비를 보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점이네.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게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그리웠습니다. 목소리가 손길이 함께 있던 밤이 자꾸 떠올랐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으며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나 진짜 사랑했나 봐.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김조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괜찮아? 괜찮아요.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수님도. 괜찮으세요? 아니, 하나도 안 괜찮아.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 교수님, 만나자. 제발. 안 돼요. 민준 씨가. 상관없어. 나 결정했어. 뭐요? 유언장 다 철회했어. 민준한테 다 돌려줬어.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왜요? 너 때문이야. 너랑 있고 싶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러세요? 바보 맞아. 60세의 32살 여자한테 빠진 바보.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갈게. 주소 보내줘. 교수님.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밤 9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똑똑 떨어졌고 천둥 소리가 들렸으며 불안했습니다. 이런 날 오시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동. 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이 가빴으며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미안. 늦었지? 안으로 모셨습니다. 타월로 머리를 닦아드렸고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너 보고 싶었어?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조교, 솔직히 말할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철회 확인서야. 서류를 받았습니다. 김지희에게 증여하기로 한 모든 재산 철회함.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다 철회하신 거예요? 그래. 민준한테 다 돌려줬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요? 저 때문에. 하지만 말이야. 교수님이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비밀이야. 민준이도 몰라. 봉투를 열자 통장과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부터 확인했습니다. 비밀 계좌, 예금주 김지희. 잔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7억 원. 이게 내가 온 직후부터 만든 비밀 계좌야. 2개월 동안 조금씩 넣어뒀어. 세무서에도 안 잡혀. 등기권리증을 펼쳤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소유자 김지희. 아파트는 5억 정도 돼. 이것도 한 달 전에 내 이름으로 해뒀어. 손이 떨렸습니다. 7억, 5억, 12억. 교수님, 이건 공개적으론 아무것도 안 줬어. 민준이가 만족하도록. 교수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비밀로는 내 인생 보장해줬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2억이면 빚 갚고 엄마 모시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교수님, 그러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줘. 손이 떨렸습니다. 12억.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교수님, 응? 솔직히 말할게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 기뻐요. 12억이면 모든 게 해결돼요. 알아. 돈이 없었으면 솔직히 망설였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교수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돈보다 교수님이 더 보고 싶었어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칠 것 같았어요. 교수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손잡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알아. 근데 언제부턴가 교수님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60세 늙으신 거 상관없어요. 28살 차이도 상관없어요. 교수님이 좋아요. 교수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고 떨리고 있었으며 눈물이 제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저야말로요. 서로를 안고 한참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고 천둥이 울렸으며 세상에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조교. 네. 오늘 같이 있어도 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있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간절했으며 일주일간의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몸이 가까워졌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침대로 함께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원해서였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으며 거래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교수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김조교. 옷이 벗겨졌고 거리가 사라졌으며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60세인데도 여전히 대단하셨고 힘이 있으셨으며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습니다. 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래도 있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이 제 옆에서 자고 계셨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으며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통장과 등기권리증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12억.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눈을 떴습니다. 잘 잤어? 네. 후회 안 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행복해요. 나도. 교수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비밀로 만나요. 민준 씨는 몰라도 돼요. 그래도 괜찮겠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둘만 알면 돼요. 그날 아침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에는 남남. 하지만 둘만의 공간에서는 연인. 금기를 숨기며 사랑하기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수님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조교였고 출퇴근 기록을 남겼으며 월급 300만 원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밀로는 연인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마포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고 평일 밤에도 자주 만났으며 민주는 몰랐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습니다. 8천만 원 전부 상환했고 엄마는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겼으며 통장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논문도 완성됐습니다. 학위 심사를 통과했고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학 시간 강사로 채용됐습니다. 교수님이 모든 걸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 배가 불러왔습니다. 임신 8개월. 3개월 전까지는 옷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마포 아파트에서 교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고 교수님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얹었으며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찼네.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힘 좋아. 남자아이 같아. 초음파에서 남자애래요. 우리 아들. 손을 꼭 잡았습니다. 61세의 아빠가 되다니. 꿈만 같아. 저도요. 33세에 다시 엄마가 되다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동.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알고 왔지?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교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침실로 가 있어. 하지만 빨리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왔나? 주소 알아내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발소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장인어른 비밀 아지트군요. 무슨 소리야? 거짓말 마십시오. 1년 동안 주말마다 여기 오셨잖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자도 여기 있죠? 김지희. 없어. 정말요? 발소리가 복도로 향했습니다. 침실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선이 제 배로 향했습니다. 불러온 배. 임신 8개월. 저게 뭡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신했습니까? 민준이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저 여자 임신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장인어른 아기 맞습니까? 맞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와. 마포 아파트. 주소 보낼게. 서연. 교수님 딸. 30분 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5세쯤 돼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서연.
교수님의 딸, 민준의 아내. 단정한 얼굴에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준 오빠가 한 말이? 교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대답해 주세요.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불러온 배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서연아, 설명할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32살 여자랑 아기까지 만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연아, 전 아빠가 외로우신 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조교두는 것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건 배신이에요.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몇 살이에요? 33살입니다. 저보다 2살 많네요. 그런 사람이 61세 남자랑 부끄럽지도 않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뭐해요? 아기까지 만들었는데. 서연이 교수님을 봤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61세가 아빠가 되면 어떡해요? 서연아, 나 행복해. 행복?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돈 노리고 접근한 여자한테 속아서 행복하다고요?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해. 사랑이 뭡니까?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28살 차이가 사랑이에요? 돈 때문이죠. 교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김조교, 이리 와. 다가갔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이 아기는 우리 아들이고. 서연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여자랑 아기, 우리 집안 사람으로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아빠도 이제 우리 아빠 아니에요. 서연아, 연 끊을게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서연이 민준을 봤습니다. 오빠 가요. 둘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아, 제발. 아빠, 행복하세요. 그 여자랑 문이 쾅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고 어깨가 떨렸으며 울고 계셨습니다. 교수님, 다가가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안해. 너 때문에. 아니에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행복하면 되잖아요. 셋이서. 교수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고 떨리고 있었으며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저야말로요. 한 달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고 울음소리가 컸으며 교수님을 닮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교수님이 제 옆에 앉아 아기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들. 네. 우리 준서. 그날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61세 남자, 33세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 세상이 금기라 부르는 가족. 딸한테 버림받은 아버지. 하지만 우리에겐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준서가 돌이 지났습니다. 마포 아파트에서 셋이 살고 있고 교수님은 여전히 건강하시며 저는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연락을 끊었지만 상관없습니다. 가끔 교수님이 슬퍼하실 때 제가 안아드립니다. 교수님, 우리 있잖아요. 저랑 준서. 그래. 고마워. 우리 셋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돈으로 시작했던 관계. 어쩔 수 없이 했던 밤.
하지만 지금은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61세와 33세, 28살 차이. 금기된 사랑. 처음엔 돈 때문이었습니다. 8천만 원 빚에 짓눌려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관계. 60세 남자와 32세 여자. 28살 차이. 세상이 금기라 부르는 사랑.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교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아들 준서를 사랑합니다. 세상이 욕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차이가 중요한가요? 출발의 동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결국 남는 건 진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